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공시자료 그리고 투자자 발표 자료들을 좀 분석해보면서 심층 분석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가 기대감과 리스크가 공존하는 하나의 변곡점에 놓여 있는데 아이온큐의 현 시점을 한번 정밀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0Q 이제 이 분기별 공시인데 아이온큐의 매출 관련 세부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구성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런 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새롭게 추가된 부분인데 전체 매출 같은 경우는 25년 1분기 756만 달러, 24년 1분기 758만 달러로 거의 비슷했죠. 소폭 하회했는데 위쪽은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판매, 밑에 쪽은 플랫폼 컨설팅 서비스 쪽인데요. 이 두 개의 매출을 나눠서 보여준 거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서비스 부분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396만 달러였는데 450만 달러로 그래서 증가를 했고 전체 매출의 40% 정도를 구성을 하게 됐고요. 하드웨어 매출은 감소했죠. 전체 매출의 60% 정도를 차지해서 예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하드웨어가 90%고 그 외가 10%였는데요.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비중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구체적인 매출 구성도 밝히지 않았고 대체로 하드웨어 판매가 매출의 대부분이었는데 서비스 매출이 물론 아직은 뭐 과반이 좀 안 되지만 또 14% 정도 소량 늘어났지만 더 큰 시장으로의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시장이 더 크죠. 그래서 이런 시장으로의 확장에 보이지 않나 그렇게 좀 저는 해석을 했고요. 또 매출 발생 위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또는 외국인가 이게 나왔는데 미국 매출은 조금 감소를 했어요. 근데 해외 매출이 4배 증가했습니다. 지금 스위스 퀀텀 바젤에도 양자 컴퓨터가 한 대 배치되어 있고 글로벌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아시아 한국과 일본에서도 계약 체결한 것들이 많고 제가 얼마 전에 인력 동향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유럽이나 남미 쪽으로도 진출을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매출이 또 늘어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절대적인 매출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작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는 거의 플랫했죠.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으나 이런 디테일에서의 변화가 있었다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발생할 매출에 대해서도 공시를 해줬는데 3월 31일 기준 아직 완료하지 않은 계약에서 약 1,000억 원 정도의 매출 인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0%약 400억 원은 한 29밀리언 달러 정도 되는데 향후 1년 이내 매출로 인식될 거다. 아이온큐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이 이미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25년 예상 연매출이 7,500에서 8,500만 달러인데 상당 부분은 어느 정도 채워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 자금 조달 관련돼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향후 자본 수요는 회사의 성장과 기술에 대한 투자 등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보완적인 사업 서비스 기술에 대한 인수, 투자를 위한 계약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주식 발행이나 부채 조달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자금과 현금으로 이런 사업 성장과 투자 활동에 쓰고 있는데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제품 상용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현금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양자 컴퓨팅 기술이 상용화를 통해 의미 있는 매출을 창출하기 전까지는 이런 외부 자금 조달이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올해 2, 3월에 걸쳐 ATM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1,604만 주를 발행해서 약 5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조 가까운 현금을 확보했는데 당시에 이제 7% 정도 주가 희색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주가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하는 유상증자냐? 그거면 이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필요한 기술과 역량 확보를 위해서 인수합병을 하면서 추가 유상증자를 했느냐? 그러면 사업이 잘 되면서 커지고 있다는 거니까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 자금 발행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목적으로 자금 발행을 하느냐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독점 라이센스 계약 관련된 공시가 나왔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이온큐는 듀크 대학교와 메릴랜드 대학교와 계약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 어느 정도 주식을 주고 이 두 학교에서 나오는 양자 관련된 특허나 IP 같은 거는 아이온큐가 독점적으로 가져가서 상용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계약의 수정본이 나왔는데요. 최초 계약 체결일이 16년 7월, 이번에 수정된 거 서명된 게 3월 17일인데 문서상에 언제 이 계약이 종료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이온큐가 뭐라고 했냐, 듀크 대학교가 최근에 개발한 새로운 기술 특허를 이것도 넘겨줘 라고 했더니 듀크가 좋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존 계약에 새로운 발명을 추가했는데요. 그 기술이 뭔지는 비공개 처리되어 있는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작년 하반기에 이제 듀크 양자 센터가 256큐비트 아이온큐의 차세대 양자 컴퓨터급인데 이거를 개발하는 단계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크리스 먼로 교수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듀크 양자센터 장이시죠. 국립과학재단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참고로 2018년도에 1,500만 달러, 2024년엔 1,700만 달러를 이미 지원을 받아서 2029년까지 연장이 된 프로젝트입니다. 실제 하드웨어 구축은 내년부터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아이온큐가 넘겨받아서 우리가 더 성능이 좋은 양자 컴퓨터 개발해야 되는데 듀크대 너네가 도와줘. 너네가 만든 거 우리가 가져갈게 라고 해서 받아온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양자 컴퓨터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퇴사를 했지만 여전히 듀크 대학교에서 지원하고 계시는 크리스 먼로 교수님과 김정상 교수님이 지원하고 계시구나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2월 달까지 유효했던 자료인데요. 지금은 이 AQ 로드맵이 사라졌습니다. 5월 달 자료부터. 그래서 실제로 이때 2026년에 256으로 가겠다고 했죠. 올해는 64가 한 가을쯤에 나올 거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듀크 대학한테 뭔가 넘겨받았구나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지금 3월 자료를 보면요. 기존의 아이온큐의 이 큐비트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원래 200큐비트에서 멀티코어로 간다. 멀티코어가 뭐냐면 코어라는 게 여러 개 있다는 건데요. 지금은 싱글 코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큐비트 뭐 30개, 40개 정도 있는 게 하나로 연결된 체인, 이걸 이제 코어라고 하는데 지금은 싱글 코어로 한 40개 정도 들어가죠. 200개 정도 가려면 코어가 여러 개, 그리고 400개가 되려면 200개짜리 2개를 포토닉 인터커넥트로 연결하고 1000큐비트 이상으로 가려면 그것들을 양자 네트워크로 묶겠다라고, 이게 이제 3월달 자료인데요. 좀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 5월달에 나온 자료를 보면요, 이 숫자가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200, 400, 1000이었죠. 500, 1000, 100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500부터 멀티코어가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기존에는 싱글코어로 200개를 만들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500부터 들어간다는 거는 그럼 500 미만은 싱글코어로도 할 수 있다는 건가? 요걸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예전에 한 2년 전쯤에 샌디아 국립연구소에서 한 칩 안에 400개인가 큐비트를 넣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곳 역시 아이온큐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아마 그 기술을 아이온큐가 가져와서 수백 개 정도 수준은 하나의 코어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500개부터는 멀티코어가 들어가고, 원래 1000개 이상에는 양자 네트워크가 필요했는데 1000개 이상부터 포토닉 인터커넥트가 들어가고 수백만 수준부터 양자 네트워크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는 우리 자신한테 달려 있어요. 뭐 포토닉 인터커넥트가 기존에는 400개부터 들어간다 그랬는데 1000개를 밀려났네? 그러면 이거 기술 개발이 더딘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기술이 진보돼서 수백 개 수준은 싱글코어로 되는구나, 기술이 진보해서 천천히 넣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두 개 다 맞는 걸 수도 있죠. 어쨌거나 포토닉 인터커넥트가 아이온큐의 큐비트를 늘리는 핵심 기술인데 지연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들을 지금 인수를 해서 계속 확보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미묘한 변화지만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온큐의 특허가 지난 3월 자료 때는 900개 정도였는데요. 이게 5월 자료예요. 5월 자료에는 라이트 싱크가 추가가 돼서 28개가 포함이 돼서요, 961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추가가 됐는데 성능 면에서 이온 트랩 아키텍처가 우수하다. 본질적인 충실도도 초전도체보다 더 좋고 연결성도 더 좋고 오류 수정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적다. 그리고 뭐 자연적이고 동일하기 때문에 수율 문제도 없고 데이터 센터에 쉽게 넣을 수 있는데, 초전도체는 인간이 만들기 때문에 수율 문제도 있고 어렵다. 양자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도 길고 초전도체는 짧고 상온에서 가능하고 극저온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아예 대놓고 초전도체를 까는 슬라이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걸 왜 넣었는지 우리가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이온 트랩이 좀 더 우월하다고 아이온큐는 생각하고 이온 트랩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두 개의 큐비트가 모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초전도체는 큐비트별로 연결이 가장 가까운 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코딩을 할 때
훨씬 더 복잡하고 오류율이 점진적으로 많이 쌓이게 됩니다. 아이온큐는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 라이트 싱크를 왜 추가했는지, 왜 인수했는지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아이온큐가 1000개, 10,000개, 수백만 개 큐비트로 늘어나야 되는데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기술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에 가속화를 위해 라이트 싱크라는 스타트업을 인수했다. 근데 여기에 있는 3명의 주요 임원들, 이 사람들이 하버드 양자 네트워킹 전문가들이고 AWS에서 양자 네트워킹 센터를 세운 리더들이다. 이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우리한테 즉각적으로 기여할 건데 기술적인 마일스톤 도달하는 걸 도와줄 거다. 양자 메모리 관련된 IP도 있고 전문성, 설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트 싱크를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주식으로 환산해서 줘서 주는 거죠. 한 6천억 원 정도 되는데 아이온큐 포토닉 인터커넥트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해결해줄 열쇠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입지도 넓히고 있죠. 미국의 본사, 캐나다의 인탱글 네트워크스 인수하면서 지사가 생겼고 IDQ 인수하면서 한국에도 지사가 생겼고 스위스 퀀텀 바젤 여기뿐만 아니라 뭐 큐비텍을 통해 테니시 또 시애틀 공장 카펠라 인수하면서 샌프란시스코 큐비텍 비스타 캘리포니아 그리고 루이스빌에도 카펠라 뭐 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미랑 북유럽 쪽도 또 유럽 전역에서도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인재 채용에서. 그리고 양자를 자꾸 AI에 접목시키려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재적으로 전력을 훨씬 덜 먹고 이 생성형 AI에 기반이 되는 대형 언어 모델을 개선할 수 있다. 보안적인 면에서도 더 탁월하다. 그래서 양자를 가져다 써라 라는 이제 영업적인 의미를 담은 슬라이드고 또 양자 네트워킹 그리고 양자 인터넷의 중요성에 대해서 콘텐츠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양자 인터넷이 중요하다. 양자 인터넷은 최고의 보안성과 연산 능력을 제공해주는 툴이다 라고 해서 지금 보안적인 면에서는 뭐 QKD 이 기술 이제 아이온큐가 이 큐비텍이나 다른 회사들 인수하면서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강화된 보안, 양자적인 역학을 사용하는 보안이 강화된 기술이고 또 안전하게 연산할 수 있다. 블라인드 양자 컴퓨팅 이거 지금 아이온큐가 알리스랑 하고 있죠. 정보응용연구소랑.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통해 민감한 정보를 넣어도 양자 컴퓨터는 그 정보 자체를 모른 채 연산할 수 있게 그래서 고객들의 뭐 정보가 새내가는 걸 걱정하지 않아도 양자 컴퓨터 이 양자 네트워크를 통해 연산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연산 면에서도 네트워크 기반으로 여러 양자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양자 인터넷이 미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그걸 선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IDQ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왜 인수했는지 여기 잘 나와 있어요. QKD 기술 가지고 있고 양자 센싱도 하고 있고요. 양자 난수 생성기 이 진정한 양자 방식으로 랜덤 넘버를 만들어서 실제 보안이 높은 암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와 한국과 루마니아 등의 지금 고객사를 가지고 있다. 양자 네트워킹 분야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이고 큐비텍 역시 그런 것들을 이미 만들어봤고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큐비텍을 소유한 것 역시 아이온큐가 양자 네트워킹, 양자 인터넷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카펠라 스페이스를 인수했죠. 위성 기업인데 아이온큐가 이 수직 통합된 궤도 센서 네트워크 배치 리더가 된다. 쉽게 말해서 위성 기반의 양자통신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기밀 계약에도 접근할 수 있는 이 등급을 카펠라 스페이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보안기관과도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양자 리피터, 양자 네트워크의 거리를 확장해줄 키죠. 지금에는 35km 정도 밖에 가지 못하는데 이거를 양자 중계기라고 해요. 리피터를.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개 설치해 놓으면 수백 킬로미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1초 이상 양자 상태를 저장하면서 장시간 동안 얽힌 상태를 유지해서 궁극적으로 양자 인터넷을 만들겠다. 거기에 필요한 역량들을 우리가 인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라이트 싱크 쪽 역량이죠. 자,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도 좀 정리를 해보면 남들이 잘 보지 않는 뭐 10Q 공시나 이 투자자 발표 자료 그리고 이전 자료에서 뭐가 달라졌는가 심층 분석을 해본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아이온큐 매출 자체는 작년 동기 대비 거의 비슷한데요. 서비스 매출, 이제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고요. 글로벌 비중이 커지면서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아직 1000억 규모의 미인식 매출이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매출 목표 7,500에서 9,500, 작년 4천만 대비 2배 이상 증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듀크 메릴랜드 대학교와의 계약은 여전히 견고하고 256큐비트 개발 역시 듀크가 도와주고 있다. 크리스먼 교수님과 김정선 교수님이 여전히 뒤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거고요. 최근 인수합병 전략이 적극적으로 구사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주식 발행이나 부채 조달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모니터링 해봐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 기술이 상용화돼서 의미 있는 매출 창출 전까지는 상당한 현금 지출과 적자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직 적자라는 거죠. 그리고 로드맵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도 우리가 탐지할 수 있었어요. 포토닉 인터커넥트가 뭐 수백 개 수준, 200개에서 뭐 500개까지 올라가게 됐고 이 기술 상용화가 쉽지 않음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라이트싱크라는 기업을 인수했고 또 더 나아가서 카펠라 스페이스도 인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인수합병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어질지는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양자를 AI에 도입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지금 총 4개 기업을 인수를 했죠. 여기 이제 인탱글 네트워크스 이거는 한 3년 정도 됐으니까 총 5개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궁극적으로 포토닉 인터커넥트를 상용화시키고 양자 인터넷까지 상용하려는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기대감이 분명히 있죠. 저같이 이제 아이온큐를 오래 투자해왔고 잘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리스크도 있습니다. 지금 주식 희석이 계속 되면서 포토닉 인터커넥트 기술도 상용화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공존하는 시점인데 아이온큐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과연 이게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과연 양자시대 주역 대기업이 될 수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리턴도 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부했던 거 나눠드리는데 이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중립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셔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회사가 잘해왔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가 있어서 주가가 30불 정도에 머물고 있는 거 역시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늘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맡기고 저는 제가 공부한 심층 분석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고정 댓글에 있는 펜딩 멤버십까지 가입해 주시면 제가 이제 차세대 종목들 발굴도 계속하면서 이제 멤버분들과 투자도 하고 있고요. 이제 펜딩 멤버분들은 뭐 분기에 한두 번씩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뭐 여행도 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펜딩 커뮤니티 가입해 주시면 저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